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 부동산TV의 서치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실패된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에는 강남 신사동 건입니다. 강남 신사동이어도 조금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원가 이하로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먼저 지도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압구정역 이면과 그 다음에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한 신사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상권이 조금 애매해요. 이쪽 라인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활발한 상권은 아니고요, 조금 단절되어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오피스 상권이 조금 두터워서 임대 수요는 꾸준히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건물이 왜 원가로 좀 거래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신사동 594-7번지 건물이고요, 대지평수는 49평, 그 다음에 연면적은 97평이에요. 근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평 미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건축 면적 자체는 25평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인 거고, 여기가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건폐율을 보시면 46.39%, 용적률은 풀리로 받았기 때문에 198%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올해 한 75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됐다는 건데, 이 건물의 좀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면 19년도에 28억으로 좀 부지를 사서 21년도 7월달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요, 그 이후에 77억에 한번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이 77억에 22년도에 매입을 한 뒤에 2년 뒤에 2024년 올해 75억에 매각을 하게 되었죠. 단순으로 보기에는 2억 정도 손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취득세나 기타 비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7, 8억 정도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7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 다 합쳐서 취득 원가가 81억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대출금을 저희가 80% 정도 세팅을 했어요. 이것 또한 담보신탁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대출을 80% 정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가설을 내세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실제 투자금은 19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매각가는 75억 정도로 팔았고, 그 다음 취득 원가가 81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합계를 다 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매각시 중개수수료까지 다 했을 때 마이너스 한 7억 8천 정도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80% 정도 받았다면 실제 투자금은 19억 7천만 원 정도 되지만 손실 금액이 한 7억 8천 정도 돼서 합계가 한 11억 9천만 원 정도 남은 케이스고요, 손실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왜 원가이하로 조금 거래가 됐는지 페인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기가 건폐율 자체가 원래 60%로 받을 수가 있는데 46. 몇 %로 건폐율을 좀 꽉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한 층 면적이 제일 큰 게 한 23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평대 후반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임대 맞추기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통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연면적 97평으로 어느 정도 임대료를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건물을 신축을 하셨을 때 여기가 단절되어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층 자체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필로티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차라리 지하 한 2개층 정도로 파서 썬큰 구조로 전체 연면적을 조금 더 확보를 했더라면, 그리고 건폐율 자체를 조금 더 확보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장 가면 한번 가보시면 전형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염두하고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강남 신사동이다, 강남 역삼동이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물건지를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여다보고 이 건물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나라면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이 건물에 들어갈지 스스로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임대 매물을 좀 비교하다 보면 보이는 시야가 조금 더 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다소 아쉽게 원가이하로 좀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 대지평당가로 환원하면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예상 임대료 수준은 3% 미만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75억에 매입하신 분도 아무래도 강남 신사동의 원가이하로 나왔다는 메리트 때문에 매입을 하신 걸로 좀 보여지지만, 실사용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연면적이 97평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도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이걸 나중에 5년 10년 정도 가져가서 평당 2억 정도의 매각을 한다 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동 첫 번째 매각 사례를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포구 소교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위치부터 보면 소교동 458-1번지입니다. 대지평수가 126평, 그 다음에 연면적 330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그리고 보증금 월세가 다 합하면 수익률이 3.6% 정도 나와요. 보증금 뭐 3억 7천에 월세가 2,9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201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110억 정도의 작년 말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을 매각한 매도인은 2021년도에 이 건물을 119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가 예하로 매각을 하신 건데, 이 건물을 좀 페인 포인트를 찾기보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임차 업종들을 좀 들여다보면 임대율도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100%예요. 그래서 임차 업종 비중도 근린생활시설부터 오피스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주변 임대료보다 임대료 자체가 조금은 저렴하게 임대가 맞춰져 있어서 밸류에드가 조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한번 본다고 하면 여기 망원역 쪽에서 조금 나와서 1번 축으로 조금 나와서 앞도로 20m, 옆도로 6m, 8m 그 사이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고요. 건물이 신축이고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 건물을 매입을 하시다가 나중에 상업 용도로 써도 무방하고 앞도로 대비 금액 볼륨도 되게 적중하게 잘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건물의 되게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고금리 여파 때문에 누가 이러한 시장에 빌딩을 사나 이러한 생각들이 되게 질비했었고 앞으로 폭락이 더 많이 올 거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 분이 한 1, 2년 정도만 더 갖고 계셨더라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반드시 나왔을 텐데 조금 더 빨리 매각을 해서 손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단순 계산해보면 2021년도에 119억에 매입을 해서 2023년도 말에 110억에 매각을 했고요. 단순 차익 자체는 9억 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취득세, 법무사한 비용, 먼 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매각 당시 중개수수료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는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건물에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아서 대출 이자가 부담돼서 건물을 매각을 했다 보기보다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금 사정이 좀 급해서 매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작년 말에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소교동에 위치한 건물을 한번 다뤄봤고요. 원가야로 거래된 사례이다 보니까 이게 왜 원가야로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어떠셨나요? 저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2년도 말 그리고 2023년도 초에는 양적 완화에서 긴축 정책으로 바뀐 만큼 고금리 여파 때문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정말 많이 쌓였고요. 물론 지금도 매물대는 계속적으로 쌓이고는 있지만 제가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24년도 1분기 시장은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좋은 건물들은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빌딩 시장이 폭락이 올 거야, 누가 이러한 시장에 건물을 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대다수는 유효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올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회복을 하고 실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실제 수요자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대중들이나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를 때때로 무시를 하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건물의 가치만을 판단을 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판단들은 좋은 결과로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너스 여러분들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지금 현재가 기회인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오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